안녕하십니까. 갤라호른입니다. 갤라호른은 트레이더의 눈으로 시장을 바라보며 투자자 여러분들이 시장에 대한 이해와 통찰력을 갖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유로 달러 통화상은 주간 차트의 120일 지수 이동 평균선을 축으로 등락을 거듭해 왔는데 이제 새로운 시험대에 올라섰다 하겠습니다. 유로 달러는 120일 지수 이동 평균선에서 많이 벗어난 상태로 그동안의 흐름을 고려했을 때 다시 120일 지수선 쪽으로 회귀할 시점입니다. 그리고 지난 보고서에서 언급했다시피 유로 달러는 역사적인 전환점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지난 2008년 여름에 형성된 하락 추세선과 맞닥뜨렸기 때문입니다. 이 추세선은 16년 동안 기울기를 조정해오긴 했으나 뚜렷한 하락 추세는 변함없었습니다. 미국 와이오밍주 잭슨홀에서 열린 잭슨홀 심포지엄을 계기로 유로 달러는 상승세를 강화해 하락 추세선과 마주쳤습니다. 이제 이 추세선을 뛰어넘어서 새로운 추세를 만들어갈 것인지 다시 주간 차트의 120일 지수 이동 평균선이 만든 채널로 복귀할 것인지 유로는 역사적인 기로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일단 유로 달러는 추세선 안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로 달러의 경우 강한 저항선이 있을 때 그 저항선이 한 번에 무너지는 경우는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일단 유로 달러는 조정 국면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 조정이 새로운 반등을 위한 준비 단계인지 그동안의 흐름을 유지하는 과정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초장기 하락 추세선을 돌파하려는 시도는 그동안 몇 차례 있었습니다. 아무리 강한 추세선도 계속 도전을 받으면 무너진다는 점도 이젠 고려해볼 시점입니다. 지금 유로 달러 통화상은 새로운 국면에 들어설 것인지 기존 흐름을 반복할 것인지 결정을 강요받고 있다 하겠습니다. 4시간 차트에서 유로 달러는 볼린저 밴드 상단을 따라 상승하다가 잠시 조정을 거친 뒤 다시 상승을 반복했습니다. 이번 주 상승세를 이어갈지 잠시 쉬어갈지 지켜봐야겠는데 4시간 차트에서 유로는 한 번 더 눌림목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눌림목을 주고 어느 정도 상승하다 다시 채널 안으로 돌아갈지 아니면 채널과 추세선을 뚫고 상승할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주식과는 달리 환율은 되돌림이 심한 종목이라는 사실도 유념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시장 참여자들이 많은 관심을 기울였던 잭슨홀 심포지엄에서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 연준 의장이 오는 9월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개시를 기정사실화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인하폭을 0.5%포인트로 하는 이른바 B컷 가능성까지 시사했습니다. 파월 의장의 발언에 시장에서는 B컷에 대한 기대를 올리면서 금리 선물 시장은 연준의 9월 50 베이시스 포인트 인하 가능성을 30% 중반으로 높여 잡았습니다. 달러화 가치를 반영하는 달러 인덱스는 전장 101.538보다 0.846% 하락한 100.679를 기록하며 100대로 내려앉아 종가 기준으로 지난해 7월 이후 최저치로 밀려났습니다. 파월 의장은 미국 와이오밍주에서 열린 잭슨홀 심포지엄 연설에서 피벗을 공식 선언하며 기준 금리 인하를 언급했습니다. 그는 정책을 조정할 시간이 다가왔다며 금리 인하의 시기와 속도는 데이터, 전망, 위험의 균형에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인플레이션이 목표 수준인 2%로 내려갈 것이라 확신한다며 인플레이션 위험은 감소한 반면 고용시장이 악화할 위험은 커졌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지난 2022년부터 계속된 연준의 물가와의 싸움이 사실상 마무리됐다고 선언한 것으로 시장은 풀이했습니다. 다음 달 FOMC 정례회에서 결정될 금리 인하 인하폭에 대해 시장은 0.5%포인트 인하에 기대를 거는 모습입니다. 파월 의장은 구체적 언급은 하지 않았으나 B컷 가능성을 열어뒀다고 시장은 풀이하고 있습니다. 전날 수잔 콜린스 보스턴 연방준비은행 총재와 패트릭 하커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는 금리 인하를 점진적 체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는데 파월 의장은 그와 같은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르네상스 매크로앤 두타 이코노미스트는 보고서에서 파월 연설에서 빠진 것은 점진적이라는 단어라면서 정책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크게 움직일 선택권을 없애지 않았다고 평가했습니다. 연준의 비공식 대변인으로 불리는 월스트리트저널의 닉 티밀하우스 기자도 파월 의장이 점진적 및 체계적 같은 말을 사용하지 않았다며 노동시장이 앞으로 몇 주 동안 더 크게 약화하면 더 큰 폭으로 금리를 내릴 가능성을 열어뒀다고 소셜미디어에서 언급했습니다. 오스탄 굴스비 시카고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인플레이션이 2% 목표로 둔화하는 상황에서 중앙은행이 고용 극대화 목표에 좀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시기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굴스비 총재는 현지 시간으로 23일 잭슨홀에서 CNBC와의 인터뷰를 통해 우리는 고용 측면에도 주의하길 원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인플레이션이 2% 목표 경로에 있는 현 상황에서 우리는 지금 인플레이션과 싸우고 있지 않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지난주에 공개된 7월 미 FOMC 의사록에 따르면 연준 위원 대다수는 경제 지표가 지속적으로 연준의 예상대로 나온다면 오는 9월 회의에서 통화 정책을 완화하는 게 적절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시장 참가자들은 다음 달 초에 발표되는 8월 고용 보고서 결과에 시선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7월에 이어 8월에도 고용 사정이 나쁘게 나오면 50베이시스 포인트 인하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란 예상에서입니다. 시카고 상품 거래소 패드워치에 따르면 시장은 연준이 9월에 B컷을 단행할 가능성을 34.5%로 보고 금리 선물 시장 가격에 반영했습니다. 지난주 중반 39%에서 20%대로 내려앉았다가 다시 전장보다 10.5%포인트 상승하며 30%대로 복귀한 것입니다. 한편 잭슨홀 심포지엄에 참석 중인 올리 렌필란드 중앙은행 총재 겸 유럽 중앙은행 정책위원은 현지 시간으로 23일 블룸버그 TV와의 인터뷰를 통해 유럽 지역의 인플레이션 위험이 줄어든 반면 성장세가 둔화하고 있다며 유럽 중앙은행의 9월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렌 총재는 유럽 제조업 부문이 다소 침체됐다며 9월 금리 인하 필요성이 커졌다고 말했습니다. 갤라호른에서 제공하는 보고서는 참고용으로만 활용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며 투자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에게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갤라호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